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글쓰기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제 메일 주소를 요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어, 혹시 저한테 이제 궁금하고 이런 게 있으면 요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2주차에는 뭐 삶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하고 책 읽기의 중요성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책 읽기, 뭐 지난주에도 책을 뭐 잠깐 읽어 보았습니다만, 책 읽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사실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항상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을 읽었다가 아니라 어, 책을 읽으면서 줄을 긋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포스트잇도 한번 붙여보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책에다 정리를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적어 놓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어, 책을 읽는 사람의 생각이 거기 투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 책을 읽을 때는 꼭 그렇게 표시를 내는 이제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번 주의 강의 뭐 말미에 어,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삶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와 책 읽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2주차는 이야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수업을 하면서 소개시켜 드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철학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인데, 어, 굉장히 좋은 책 중에 하나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책이 2012년도에 이제 발간이 되었는데, 살아가면서 끝없이 하게 되는 고민에 대한 해답 찾기 뭐 이렇게 해서 마이클 켈로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었습니다. 이 책에서 질문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철학의 세 가지 질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나는 무엇을 원해도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이런 질문이 여기서 하다 탁 펼쳐보면 여기 이제 칸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이해력과 이성은 모든 경험이 배제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이 책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이 철학자들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결국 철학의 이제 과정이다. 이 철학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저 역시도 책을 읽으면서 항상 책이 나에게 던지는 이제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책은 항상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뭐 이런 뭐 예컨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여튼 이런 어떤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이 나에게 던지는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가 찾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책 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요 책은 책대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이것처럼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좀 괜찮다고 여겨지는, 좀 유익하겠다라고 여겨지는, 뭐, 괜찮다보다 읽으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죠. 이제 뭐 사라고 이제 강요는 안 합니다. 왜냐면은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다만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괜찮은 책이다라고 하는 그 책들을 한번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삶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 자, 요거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많이 이제 하신 것 중에서, 벌써부터 이 그 리포트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와, 이게 너무 힘들다, 벅차다. 이제 이 수업을 들어오는 것도 힘이 든데, 벌써 레포트 얘기를 하다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 5월 30일까지지 않습니까? 그죠? 5월 30일까지. 지금 이제 3월 달입니다. 5월 30일까지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리포트에 대한 감각관념보다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요 항목, 요 세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고민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꾸준히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마 던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 많은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글을 써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요. 첫 줄은 어떻게 시작할까? 마지막 줄은 어떻게 나올까? 그런 고민들요. 이게 늘 항상 글을 쓰는 제가 하는 고민입니다. 예. 이 하나의 주제를 두고 맨날 며칠을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생각하고 어떻게 쓸까, 어떤 내용을 할까,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만약에 글을 써야 된다면 2주 뒤에 글을 제출해야 한다면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아, 이제 일주일 뒤에 이 설계도 그죠? 개요도 이렇게 먼저 매핑을 하죠. 요런 매핑 이렇게 지도 그리듯이 하다가 하고 그걸 가지고 개요도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개요도 설계도를 하고 마지막에 제출하기 3일 전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죠. 뭐 짧은 칼럼의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고민을 한 3시간 정도 글을 쓰면 짧은 칼럼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원고지가 한 20장쯤 되는 그런 것은 그래도 뭐 하루 정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쓰게 되죠. 그러나 이제 뭐 막상 쓰면은 이제 시간이 그래 걸리는 건데 그 사이에 상당히 오랫동안 뭐 길면 일주일 뭐 짧으면 한 3일 정도 계속 고민을 합니다. 계속 고민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다 글쓰기의 어떤 과정입니다. 글쓰기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뭔가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책을 읽죠. 무작정 이제 책을 펼쳐놓고 이제 읽다가 보면 이제 뭔가 또 이 책을 글쓰기를 하는 이분의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를 또 깨달아 가는 것이죠. 자, 여기 펼쳐 봤을 때 아무런 목적도 없기에 아무런 성취도 없다. 이렇게 아무런 목적도 없으니까 아무런 성취도 없다. 이렇게 요 문장이 나오네요. 그것은 아주 암울한 전망이다. 이 미래가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목표점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은 아주 암울한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야 할 운명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목표가 없으면은 방향이 없잖아요. 이제 방향이 없으면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결국은 허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아무런 목적도 없기에 성취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잡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이게 딱 펼쳐보니까 딱 나옵니다. 궁극적인 허무주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위안을 받았던 이상들의 필연적 결과다. 궁극적인 허무주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우리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책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외면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의 과정이고, 이 생각하기의 과정이 이어져서 글쓰기 과정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학기에 글쓰기이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책 읽기, 글 읽기 이 부분에 제가 할애를 할 겁니다. 그것은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 책 읽기를 통해서 생각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해서 주제를 정하면 주제에 따라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고민을 하면서 어떤 글을 쓸까, 어떻게 전개할까, 들어가는 말은 어떤 문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장으로 나올까,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쭉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제 그때 글을 쓰면 됩니다. 그게 그려지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 막연해서 글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구상하기에서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 됩니다. 구상하기에서 브레인스토밍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브레인스토밍,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그죠? 그러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키워드가 정해지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죠. 그게 매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핑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매핑을 통해서 개요도를 만들어 나가고요. 개요도가 만들어지면 이미 일단 설계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건축의 설계도처럼 글의 설계도가 완성이 되고요. 글의 설계도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글을 씁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완성해 놓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글의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글의 이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글이 써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이, 이 막연한 상태로 있을 때는 사실 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글이 완성이 되죠. 자, 이게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그 성벽을 허무는 것이다. 성벽을 쳐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뭐냐면, 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야 할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 이 성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이 성을 허물어뜨릴 것인가. 연안 박지원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다는 거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글쓰기라고 하는 그 한 편의 글이라고 하는 이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쓸 것인가 이겁니다. 연암이 이야기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방금 이 구상하기, 그죠? 구상하기라고 하는 것, 구상에 대한 측면, 구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문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던져지는 거죠. 계속 던져 넣는 거예요. 계속 던져 넣는 이것들을 모아서 매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매핑. 자, 매핑이에요. 매핑을 합니다. 자, 매핑을 하고 난 뒤에 이 매핑에 따라서 뭡니까? 개요도를 작성하고 개요도. 즉, 글의 설계도죠. 자, 설계도입니다. 개요도가 작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문장.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이 글을 시작을 할까? 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나올까? 자, 시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개요도에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락의 문장이죠. 예, 마지막 단락의 문장이 정해지고 나면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글을 쓰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수정의 과정이 이제 정해지겠죠. 자, 그래서 수정하게 되면 이제 글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요 부분을 이번 학기에 할게요. 바로 요거예요. 요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글 써라 뭐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통해서는 학생들한테 이걸 시키는데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사실 고민입니다. 이제 그래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론 또는 이제 경험, 그리고 경험 플러스 이제 다른 사람이 쓴 뭐 이런 책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글쓰기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좀 막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봄직한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5월 30일까지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레포트 점수가 이제 40점이 됩니다. 그죠? 시험 점수가 40점 뭐 이렇게 되는데 너무 뭐 걱정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제출하면 40점을 이제 왜냐하면 레포트가 나가야 성적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글을 한번 구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을 하니까 내가 이거 뭐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충분한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아, 됐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서 목차 삶의 길이 이렇게 했죠. 그리고 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했지 않습니까? 자, 심리학자 칼 융.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했어요.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이 칼융의 질문을 받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유토피아, 그죠? 유토피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자, 유토피아. 유토피아. 이게 유가 없다거든요. 자, 토피아. 이렇게 현실, 현재. 뭐, 이겁니다. 현실에 없는 것. 현실에 없는 세계. 이게 바로 유토피아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유토피아. 현실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 없는 세계다. 세상이다. 라고 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내가 그때 이제 외부 특강을 갈 때 유토피아에 대해서 모 대학에서 외부 특강을 이제 하면서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오래전이죠. 유토피아? 예,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했죠. 어떤 방식으로 유토피아를 접근을 해 나갈까? 뭐 우리말로는 뭐 한자로 봤을 때는 이상향, 그죠? 이상향이 될 텐데 유토피아. 이제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칼 융의 바로 이제 이 글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 그러면 사는 것이 버겁게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을 주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홍길동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을 또 해보는 거죠. 홍길동. 자, 유토피아, 홍길동, 주도적, 그죠? 주도적인 거,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계속 던지는 거죠. 계속 던져서 그래서 내가 글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는 것이 버겁다. 삶이 버겁고 그래서 불행하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끌려가는 것 아닌가? 그죠?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끌려가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남한테 끌려가고 끌려감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융이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즉 버겁고 힘들고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라고 여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죠? 유흥이 불행하다. 자, 돈이 많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물론 돈 많은 게 좋겠죠. 돈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것은 좋은데 돈 많은 그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답이 들어올까요? 그죠?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이제 이게 이 고민들이 이 고민을 언제 했느냐면 참 오래 전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노노명자 대학 중용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했는데 제가 46살 되던 해인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인데 10년부터 훨씬 더 전인데 이 논어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벌써 10년 전이 11년 전이 되었습니다. 논어를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50이 되기 전에 왜냐하면 50에 이제 지천명 집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제 선생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음. 자, 이 집이음이라고 하는 이 그 시를 한 시를 읽고는 내가 이 해제 선생님 45살에 45세에 이제 이 시를 적었는데 제가 46살에 이 시를 읽었어요. 뭐 읽었는 거는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 전에도 이제 해제 선생 시를 읽었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 이 집이음을 읽어보면서 내가 야, 해제 선생님 45살 되던 시점에 이전의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삶을 다시 설계를 하더라고요. 45살 이전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45살 이후의 삶을 설계를 하는 시가 바로 이 집이음입니다. 집이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뭔가라고 하면서 다시 꺼낸 것이 바로 노노예요. 노노라고 하는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논어를 읽으면서 보니 새롭게 논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다시 논어 다시 읽기 하면서 계속 글을 지금부터 쓰고 있습니다. 논어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 오늘 수업은 바로 논어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것들이 이 글쓰기 수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 묘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 속에서 자,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읽은 것이 바로 뭐, 논어이고, 뭐, 대학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존재에 대한 부분과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나는 뭔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나를 알아야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이 설정이 되잖아요. 나를 잘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내가 없으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설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
나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할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던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구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매핑이거든요. 글을, 얼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결국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 나는 어떤 관계를 가져가고 어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결국 관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아는 거죠. 얘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바로 설 수가 없다. 이게 논어의 맨 마지막에서 나오는 그 공자의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얘를 알지 못하면, 즉 순서를 알지 못하면 뭡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물음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어떤 물음을 먼저 던졌을 때 결국 나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 속에서 상대와 나와의 관계성을 분명히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존재에 대한 어떤 부분,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천명에 대한 인식, 그죠?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의 존재 이유, 태어나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자, 이 질문은 결국 나라고 하는 이 개성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유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의 어떤 개성을 찾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인식들을 하게 되죠. 근데 부정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요게 이기적으로까지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제 함께 이제 어우러져가는 부분들이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존재에 대한 어떤 부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있을 거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나가 나로서 바르게 사는 모습이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매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은, 알고 나면 결국 내가 나의 삶을 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고 개성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죠? 그것이 설사 조금은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산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입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고, 나와 상대에 대한 어떤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면은 끌려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한다면 예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텐데, 예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양보하고 뭡니까?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양하고 이제 감사해 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이제 그 관계를 놓고 났을 때는 배려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이타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로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관계망을 잘 가져가는 것은 결국 이타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고, 존재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 자기중심적이며 개성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존재 제대로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면 요게 바르게 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관계망을 잘 하게 되면 함께 잘 살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칼 융이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융은 말했다. 융이 말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과 삶이 버거운 것은 무엇일까? 자, 지금 이제 서론을 글을 써가는 겁니다. 지금 써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무엇일까? 그죠? 무엇일까? 이렇게 던졌잖아요. 질문을. 그러면서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물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지 않을까. 자, 지금 글로 옮기면 지금 다 되는 겁니다. 자, 그죠? 그렇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자기 자리 알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죠? 존재에 대한 인식과 관계에 대한 설정이다. 존재는 결국 자기 스스로가 태어나는 순간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에 해당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나로서 살아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결국 개성 있게 자기중심적으로 조금은 이기적인 만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일 것이다. 곧 이타성이다. 자, 이게 전부 다 글입니다. 지금 글. 제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매핑을 통해서 지금 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여기 서론 부분에 자, 요게 서론이 됩니다. 서론 부분의 한 개 문단. 자, 그 중에 존재에 대한 어떤 부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요 한 문단. 자, 요거에 대한 한 문단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존재에 대한 부분,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사는 것일 것이다. 그렇죠? 잘 구현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잘 구현하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칠 것인가? 한 번 더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것은 또 무엇인가?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잘 사는 것이 무엇이죠? 잘 사는 게 뭘까? 첫 번째는 표현을 잘하는 것. 내 의사를 잘 드러내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잖아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게 잘 사는 건가요? 그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이 과정이 글쓰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잘 표현한 것일 것이다. 첫 번째는 잘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 표현하는 것이고,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해야 할 것이다. 그죠? 공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공부의 과정에서, 학문의 과정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 행복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 결국 여기 행복까지 왔습니다. 내가 행복하는 것. 삶이 버거운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융의 그 말을 놓고 봤을 때 맨 처음에 행복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행복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 이런 그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행복까지 오는 거예요. 자, 행복. 결국은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받는 기쁨, 깨달아가는 기쁨, 이 모든 것, 이 부분들이 결국 행복의 키워드라는 거죠. 행복의 키워드. 자, 이 행복의 키워드 속에서 결국 유토피아는 거기 존재한다는 겁니다. 유토피아는 결국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내가 상대를 위해 배려하고 사랑하고 베풀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인 삶의 태도가 결국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사는 것입니다. 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적으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유토피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주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행복은 결국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마음가짐 속에서 결국 행복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렇게 한 문단. 자, 이렇게 보니까 몇 문단입니까?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그 다음에 네 문단, 결론 다섯 문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에 서론 한 문단, 자, 본론 부분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자,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글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론에서 예시 하나를 더 들까요? 이렇게 해서 예시 부분에서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홍길동의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홍길동은, 자, 보십시오. 홍길동은 홍판서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들이 돼 서자죠. 서자. 을자라고 하는 서자입니다. 홍길동의 슬픔은 어디 있었습니까? 홍길동의 슬픔은 호부호영이었어요. 호부호영.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홍길동의 그 슬픔이었죠. 그러면 호부호영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홍길동이요. 왜 슬펐을까요? 호부호영. 단순히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거기에 슬픔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호부호영의 근원에는 뭐냐면 내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죠? 아버지는 분명히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뭐죠? 저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못하니 나는 뭐냐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포지션은 뭐죠?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홍길동이 슬픈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홍길동은 그냥 가만히 놀고 먹어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부모 잘 만나서, 그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비록 저 과거에 나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능력을 발현할 수 없고 이렇지만 요즘으로 치면 부모 잘 만나가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스스로는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왜 불행할까?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길동의 예를 또 드는 거죠. 그죠? 자, 홍길동의 예를 자 여기 하나 더 들면 본론이
네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개의 문단으로. 그래서 이 글쓰기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이제 글을 구상하고 설계를 하고 글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썼잖아요. 쓰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써서 하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 3교, 세 번까지 교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교정을 통해서 글 다듬기가 이루어지고 글 다듬기에서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는 글 다듬기에서 동료 첨삭 친구에게 줘서 네 한번 읽어봐라. 네가 좀 고쳐도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고민을 하죠. 상대 친구의 것을 고쳐주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 부족함을 절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전략과 전술, 연안 박지현이 이야기하듯이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적의 성을 부셔야 되는 것이죠. 적의 성에 침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침투하기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씁니다.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자, 3개 부대로 나누어서 맨 앞에 부대는 성의 성문을 뚫으라. 이 성문을 뚫으면서 교란하는 통에 하는 사이에 2진과 3진은 뒤후방으로 가서 어떻게 하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글쓰기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이 결국 글쓰기의 전략과 전술과 같은 것이다. 즉 성을 들어가는 것, 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전쟁과 같은 것이다. 전쟁과 같은 것이다.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듯이 바로 글쓰기에서 승리하는 길은 철저한 전술, 전략을 통해서이다. 그 전략의 과정들이 결국은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구상, 그죠? 매핑, 그 다음에 개요도 작성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과 함께 구상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글쓰기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주차 첫 번째 시간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쓰기가 요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글쓰기가 재밌습니다. 자, 나를 위한 글쓰기 2주차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